28세의 티모 베르너와 32세의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며 많은 공통점을 지녔지만 두 선수 간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결정력의 차이이다. 토트넘은 10일 한국 시간 기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에어베이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다라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 종료까지이며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옵션의 발동 금액은 약 2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너는 2016-2017 시즌에 라이프치히에 합류하여 빠른 발과 뒷공간 침투 능력을 발휘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데뷔 시즌의 공식 경기에서 21골을 넣어내며 주목을 받았으며 2019-2020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2021 시즌에 첼시로 이적한 이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성적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베르너는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으며 대표팀에서는 57경기에 출전하여 24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첼시로의 이적 이후 아쉬운 결정력과 오프사이드 반칙이 늘어나면서 그의 기대치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2년 여름에는 고가의 이적료를 기록한 후 친정팀 라이프치히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베르너는 지난 시즌 리그 27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에서는 2골에 그쳤습니다. 로이스 오펜다, 유수프 폴센, 베냐민 세쇼코, 사비 시몬스,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와의 경쟁에서 베르너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제 베르너는 다시 런던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국 독일에서 열리는 UEFA 유로 2024에 출전하기 위해 토트넘에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은 임대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베르너는 지난해 3월 벨기에전을 끝으로 A매치 기록이 없어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왼쪽 윙포워드로 뛰며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울 전망입니다. 손흥민은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본머스전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은 최대 1달 이상 손흥민 없이 버티어야 합니다. 영국 구신 미너든 베르너가 선발 명단에 포함되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왼쪽 날개에서의 출전입니다. 그는 첼시 시절의 왼쪽 공격수로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라며 베르너는 빠르고 공격적이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선수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왼쪽 날개로 활약하는데 이상적인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윙어로 모두 활용 가능하다. 두 포지션 모두에 대한 커버가 필요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베르너도 손흥민과 같이 토트넘 감독이 원하는 스피드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 양 선수는 왼쪽 포지션에 배치될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뛰어들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과 베르너는 터치맵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의 이번 시즌 터치맵과 지난 시즌 베르너의 터치맵을 비교하면 활동 지역이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토트넘이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공격 터치 위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부재하는 동안에는 베르너가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가 왼쪽에,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그리고 데얀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그에서 12골 5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라면 토트넘은 그의 뛰어난 활약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풋볼 트랜스퍼는 장기적으로 베르너가 히샬리송을 대체하고 베스트 11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며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베르너에게 왼쪽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르너의 토트넘 데뷔는 오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로 예상됩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에는 히샬리송, 브렌단 존슨, 데이안 쿨루셉스키, 브라이언 힐이 있어 베르너가 출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르너는 기대에 부응하며 등번호 16번을 차고 이곳에 온 것에 정말 행복하다. 아주 큰 클럽에 합류한 것에 기쁘다. 토트넘이 이미 상대로 자주 만난 팀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이 팀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며 정말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신감도 드러내며 베르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나눈 대화는 정말 좋았다.
토트넘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 전술과 스타일, 그가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 팀이 현재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이 팀이 나에게 딱 맞다고 느꼈다라며 내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나의 속도가 상대팀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 것이다. 나는 첼시 시절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경험이 있다. 이 팀에서 다시 우승하기 위해 왔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우승하기 그러나 베르너가 손흥민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베르너의 폭발적인 속도, 플레이 위치, 뒷공간 침투 스타일 등은 손흥민을 연상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서 두 선수의 클래스 차이가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와 손흥민은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선수 간 큰 차이는 골 앞에서의 효율성이다. 베르너는 지난 4시즌 동안 기대 득점, XG보다 훨씬 적은 골을 기록했다. 특히 첼시 데뷔 시즌에는 11.45 XG에서 6골만 넣었고 득점 전환율은 7.6%로 낮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베르너는 23개의 빅찬스 중 18개를 놓치면서 그 이후에도 마무리 능력이 평균 이하인 선수로 남아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에 의하면 베르너는 첼시에서 2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18.54의 기대 득점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10골에 그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베르너와는 정반대의 선수로 양발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월드클래스 수준의 결정력을 자랑하는 공격수입니다. 최근 4시즌 중 3시즌 동안 득점 전환율이 20% 이상이고 빅찬스 득점률이 40%를 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의 효과적인 마무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시즌에서도 XG가 7.12에 불과하지만 실제 득점은 12골에 이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전환율은 슈팅 52회 중 12골로 23%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손흥민의 포지션을 기술적으로는 가깝게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의 마무리는 복제하기 어렵다. 그는 골문 앞에서 무시무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0민업도 베르너는 첼시 시절에 정말 빠른 공격수 중 한 명이었지만 오프사이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골대 앞에서는 침착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베르너에게는 여전히 득점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골 앞에서 발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베르너가 오프사이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큰 관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가 온사이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는 달리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 수많은 골이 취소되었다. 첼시 첫 시즌에는 오프사이드에 42번 걸려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